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마법이 깨어난다. Well, well. I shall bestow a gift on the child. Before the sun sets on her 16th birthday, she will fall into a sleep like death. 안젤리나 졸리가 돌아온다. 디즈니 역사상 가장 사악한 마녀. Is it true? Are you Maleficent? 말레피센트 이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악당 이 말레피센트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영화인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또 후속작도 개봉을 했었죠. 근데 이 재미있는 영화 안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화 속 주인공 중에서 상해죄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최 변호사님 도대체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말레피센트가 사랑했고 또 말레피센트를 사랑했었던 스테판 왕입니다. 스테판이요? 스테판이 어떤 잘못을 했었죠? 원래 두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왕의 자리가 탐이 난 그 스테판 왕이 어쨌든 말레피센트를 날개를 잘라서 인간 세계에 가져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왕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날개를 자른 행위가 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이런 상해죄에 해당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7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맞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는 날개가 없지만 그쵸. 날개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상해죄 맞네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또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좀 오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보는 눈이 생겼다고 나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상해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스테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형법에는 중상해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중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상해로 인해 중앙결 결과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여기서 법에서 정한 중앙결과라고 하면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그런 난치의 질병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말레피센트의 경우에는 원래 하늘을 날 수 있었는데 날개가 잘림으로써 날지 못하게 되어 이는 불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상해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럼 중상해죄는 형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날개가 원래 있었는데 상해로 인해서 못 쓰게 되면 그게 불구가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해가 됩니다. 자, 말레피센트를 배신한 스테판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 이야기니까 일단 우리끼리는 일단 상해죄로 처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수심에 불타한 말레피센트가 스테판의 딸이죠. 오로라 공주 첫 번째 생일에 찾아가서 좀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실까요? I shall bestow a gift on the child. Before the sun sets on her 16번째 생일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라는 굉장히 저주를 퍼부었죠. 실제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는 일어났죠.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로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 네, 어떤 분들은 그 저주를 하는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협박죄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말레피센트의 저주를 들은 스테판 같은 경우에는 겁을 많이 먹었겠죠. 자기 딸한테 저주를 거니까요. 협박이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주문을 건 행위 자체만 가지고는 협박이라고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박죄는 행위자의 해악의 발생을 이 말을 한 사람이 좌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스테판이 사실상 이 물레에 찔리게 되는 저주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레피센트가 그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도 저주를 한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상천도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해악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거액의 돈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사실은 주술사,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가는 무당이 실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협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주의 말을 풀어내는 이런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네, 거고요. 그렇다면 또 이 영화 속에서 납치죄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 요정들이 오로라 공주의 저주를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 이 공주가 사랑에 빠진 필립 왕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필립이 이미 말레피센트에 의해서 납치가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납치죄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납치를 한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현행법상 납치죄라는 그런 명칭은 없고 감금 및 체포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감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형법 제27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납치죄는 어떨까 질문드렸는데 이름 좀 달랐지만 네. 뭔가 처벌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말레피센트 영화를 법률로 재미있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두 분 좀 어떠셨습니까? 이 영화 속 장면들을 법과 관련 지으면서 그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영화보다 현실은 네.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아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코너 때문이라도 제가 영화를 볼 때 좀 네. 법률과 연결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이 또 맞는 것 같네요. 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왜 저희가 드라마 보거나 하면은 왜 저렇게 주인공이 당하고만 있지 네. 너무 답답하다. 법적으로 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레피센트와 연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영화를 볼 때 저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뭐 영화를 보시든 드라마를 보시든 뭔가 책을 보시든 그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